각성 1. 시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의미 없는 대화, 텅 빈 웃음, 붐비는 자리. 그 안에서 살아있는 척했다. 속은 텅 비어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니, 몰라주길 바랐다. 겉으로 괜찮은 척,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걸 연기하는데 능숙해질수록 안쪽은 더 무너졌다. 혼자가 되기 두려웠다.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선 진짜 얼굴이 드러났으니까. 불안했고 텅 비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에 매달렸다. 그저 누군가 곁에 있기만을 바랐다. 바뀐 건 큰 사건이 아니었다. 그냥 피로였다. 조금씩 멀어졌고 조금씩 흥미를 잃었고 조금씩 나를 되찾았다. 고요는 그렇게 찾아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혼자 걷고 혼자 마시고 혼자 견뎠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소란이 잦아지자 나를 가리던 안개도 거쳤다. 소란은 잠깐의 위장일 뿐이었다. 진짜 삶은 고요 속에서만 돌아간다. 말을 줄이고 관계를 덜어내고 에너지를 아끼자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가장 나다운 상태, 가장 편안한 거리. 누구에게도 붙들리지 않는다. 누구의 속도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아니면 침묵한다. 그게 지금의 방식이다. 어떤 밤은 그냥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신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다. 거기엔 불안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 오히려 가볍다. 삶은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그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괜찮아진다. 어디에 있어도 누구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고요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각성 2. 살아남으려면 계산해야 한다. 본능으로 깨달았다.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얼굴들을 수없이 봐왔다. 억지로 맞추다 망가진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갇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 사라진 표정들. 그래서 선택했다. 계산된 정직함. 기준 없는 친절 대신 설명 필요 없는 명료함.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원칙. 윤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안다.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신뢰는 한 번 얻으면 무기다. 한 번만 버티면 된다. 그 무게를 견디는 쪽이 끝까지 간다. 예전에 몰랐다. 흔들리며 지냈고 사람들 말에 휘둘렸다. 그러다 알아냈다. 중간은 없다. 흔들리느니 부러지는 게 낫다. 그래서 선을 그었다. 관계든 말이든 태도든 애매함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중립적인 척, 기회만 노리는 태도. 그게 모든 실패의 시작이다. 계산은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나를 덜 필요하게 만든다. 각성 3. 살아있기가 버거운 날들이 있다. 숨쉬는 것조차 무겁고 일어나는 일조차 고통스럽다. 그런 날엔 쉽게 죽음을 생각한다. 그저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진다. 그 순간엔 그것만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인다. 지금 짓누르는 문제들, 답 없는 고민들, 엉망이 된 인간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진다. 욕조에 누워 조용히 사라진 예술가들처럼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고 끝내고 싶다. 조용히 깨끗하게. 한때 꿈도 있었다. 이루고 싶은 것들, 만들고 싶은 것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끝난다면 생각만으로도 처참하다. 마침표를 찍기엔 너무 초라한 인생이다. 그렇게 끝낼 순 없다. 절망 속에서도 숨을 고르면 다음 날은 견딜 만하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잠은 구원이다. 작은 재시작의 문이다. 한 번 더 살아볼 기회. 죽음의 순간에서야 삶의 가치가 선명해진다는 말을 믿는다. 정말 그렇다. 끝이 보이면 살고 싶어진다. 단 몇 초라도. 그렇다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 그게 맞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자산이 된다. 죽을 것 같던 시간들이 가장 단단한 근육이 된다. 그게 인생이다. 생존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이다. 숨을 고르고 생각을 멈추고 오늘 하루만 살아낸다. 내일은 내일의 몫이다. 각성 4.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고. 사람들은 언제나 정답을 알고 싶어 했다. 마치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옳은 답이 있고 그걸 먼저 찾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듯이. 그런 태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완벽한 답은 없었다. 대부분은 어설펐고 부족했고 순간마다 흔들렸다. 그게 인간이었다. 그리고 나였다. 한 번은 압구정의 허름한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 적이 있다. 그때도 머릿속엔 온갖 갈림길이 어지럽게 흘렀다. 이 선택이 옳은가? 저 사람은 믿어도 되나? 이 길로 가면 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가로수를 쓸고 있는 걸 봤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자꾸 다시 날아오르는데 그는 화내지 않고 다시 천천히 쓸었다. 그저 할 수 있는 걸 묵묵히 반복하고 있었다. 그걸 보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라앉았다. 모든 결정에는 정답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흔들려도 다시 쓸어내는 힘이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하면 고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가보는 것이다. 삶의 균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죽을 듯이 괴로워했던 시간들.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균형을 잃어서였다. 세상도 나도 늘 요동치고 흔들리고 엇갈리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있느냐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각성 5. 모든 고통은 넘침에서 시작된다. 넘치는 마음, 넘치는 욕망, 넘치는 허상. 그것들은 반드시 썩는다. 터지고 무너지고 사라진다. 삶은 가득 채운다고 단단해지지 않는다. 과한 것들은 반드시 정화의 대가를 치른다.
관계도 성공도 집착도 마찬가지다. 넘칠 때마다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 좋은 목적이라도 나쁜 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정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관계를 끊고 기회를 버리고 사람을 밀어내야 한다. 비우지 않으면 썩고 내려놓지 않으면 망가진다. 선택은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 넘침이 시작될 때 정화도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각성 6. 모든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가까움은 애틋함을 갉아먹고 지나친 밀착은 숨통을 조인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마주하면 시들고 아무리 뜨거운 마음도 가까이 붙들어 놓으면 식는다. 간격이 있어야 애틋함도 생긴다.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곁을 떠날 때 더 뚜렷해지는 마음이 있다. 거리는 무너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숨구멍이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언제나 나눠줘야 오래간다. 상대를 쥐어짜서 안에 남김없이 쏟아내려 하면 텅 비고 만다. 손에 꼭 쥐면 부서지고 가볍게 놓아야 오래 머문다. 물리적인 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나눠 쓰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애써 붙잡으려 하지 말고 멀어질 자유도 허락해야 한다. 서로를 덜 소유하고 덜 기대고 덜 붙잡을 때 비로소 깊어진다. 그것이 오래가는 방식이다. 지나친 친밀은 때로 독이 된다. 각성 7. 사람들은 기준을 만든다.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도 더 높이 세운다. 더 완벽해야 하고 더 올바라야 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외친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신이다. 어떤 기준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 욕망을 부정하고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완벽함만을 강요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가짜 규칙 아래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겉으로는 선한 척, 바른 척, 고결한 척. 그러나 안으로는 모두 무너져 있다. 진짜 인간다움은 법이 아니라 균형에서 온다. 삶의 많은 순간은 모호하다. 정답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가 잘못인지 명확히 나눌 수 없다. 그런데도 세상은 흙과 백으로 자르려 한다. 딱 떨어지는 답을 강요한다. 스스로에게 묻자.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옥죄하는지. 결국 완벽을 흉내내는 동안 진짜 삶은 사라진다.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은 끝내 자신을 잃는다. 덜 완벽하고 덜 옳고 덜 고결해도 괜찮다. 진짜 인간은 실수하고 욕망하고 흔들리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산다. 그게 인간이다. 각성 8. 세상은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입으로만 사는 인간들, 생각만 앞서는 사람들, 다 무너진다. 사람이 바뀌는 건 단 하나, 움직일 때다. 대부분은 안다.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하는지.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모르는 게 아니다. 하기 싫은 거다. 사람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이 없는 앓은 쓰레기다.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향도 잃는다. 생각만 많은 사람은 그 생각에 잡아먹힌다. 세상엔 두 부류밖에 없다. 실행하는 사람과 핑계대는 사람. 말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살아남는 건 제 손으로 길을 만드는 인간이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먼저 해라. 손을 대라. 몸을 써라. 말과 생각은 그 다음이다. 생각만 하다가 죽는 사람, 세상엔 널렸다. 무너진 자들의 공통점은 똑같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전부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한 발 내딛었는지, 가장 작은 일이라도 행동했는지. 그 답이 없다면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다면 움직여라. 각성 9. 어떤 관계는 애초에 끝이 정해져 있었다. 스쳐야 할 사람이었고 얇은 마음의 테두리만 잠깐 닿았다가 멀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착각한다. 모든 만남이 특별해야 하고 오래가야 하며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을 억지로 이어붙인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인연도 그렇다.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었고 몇 번 웃었고 연락 몇 번 오갔을 뿐인데 어느새 의미를 덧칠하고 이름을 붙이고 관계라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멀어졌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싸운 것도 다툰 것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멀어졌다. 그때 알았다. 모든 인연이 유의미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스쳐야 할 사람이 있고 머물러야 할 사람이 있다. 구분하지 못하면 기대하다가 다친다. 진짜 유대는 따로 있다. 말없이도 마음이 닿는 사람. 묻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 가끔 스치듯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이유 없이 오래가는 사람. 그런 인연은 드물다. 억지로 만들 수도 없다. 노력으로 유지되지도 않는다. 그 사람과는 지금도 연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 그 인연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나가야 했던 것 같다. 서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붙잡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런 연결도 있다. 서로에게 조용한 틈으로 남는 것. 세상 대부분의 관계는 가볍다. 타이밍 맞춘 말, 적당한 친절, 그게 전부다. 그래서 더 허전하다. 하지만 진짜 유대는 다르다. 속도 없이, 설명 없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연결. 말보다 조용한 태도, 설명보다 오래가는 온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리해서 붙잡지 말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각성 10. 말은 쉽다. 비웃고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도시의 매연처럼 그런 말들은 매일 떠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과연 나를 움직일 수 있느냐다. 어떤 비난은 날카롭다. 어떤 조롱은 잔인하다. 하지만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말이라면 그 모든 화살은 공허하게 흩어진다. 견딜 수 없는 건 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얼마나 휘둘리느냐다. 견고한 사람은
스스로의 흠까지 품는다. 무너지는 사람은 남의 입을 빌려 스스로를 부순다. 누구의 말도 막을 순 없다. 다만 그 말이 나를 어떻게 건드릴 것인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나약한 자는 한마디에 흔들리고 지독한 자는 끝내 웃는다. 세상은 말로 덮여 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포장하고 말로 살아간다. 그래서 더욱 말에 기대지 않고 살아야 한다. 어차피 말은 공기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남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다. 그저 조용히 걸으면 된다. 소란도 빈정거림도 지나가게 두고. 각성 11. 살다 보면 때로는 둔감해야 버틸 수 있다. 세상이 복잡한 건 사실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머릿속이 지나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계속 쪼개고 파고들고 분석하고 조각조각 따지다 보면 길을 잃는다.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대부분은 결단 하나로 갈리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은 늘 그 자리에 붙들어 두고 도망치게 만든다.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나중으로 미루게 한다. 그렇게 시간을 까먹는다. 쓸데없이 예민한 머리와 지나치게 맑은 정신은 오히려 인생을 망친다. 가끔은 흐릿해야 한다. 대충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 틀려도 상관없다. 어차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삶은 망가진다. 누군가는 늘 정교하게 계획만 세우다 늙어가고 누군가는 엉성한 발걸음으로 먼저 도착한다. 둘 중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발이 땅에 닿아 있느냐다. 세상일 대부분은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 그러니 일정 지점에서 손을 놔야 한다. 생각을 잠시 죽이고 가는 것이다. 어차피 진짜 방향은 길 위에서만 보인다. 각성 12.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얼굴로 산다. 겉과 속, 표면과 내면. 겉은 되게 잘 관리된다. 분노도 슬픔도 불안도 적당히 눌러놓고 적당히 웃는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편하니까. 문제는 속이다. 쌓이는 마음, 돌지 못한 말, 삼킨 감정들은 결국 틀어진다.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더 자주 조용히 썩어간다. 드러내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숨긴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끔은 흘려야 한다. 완벽한 얼굴을 버리고 계산 없는 분노도 허락해야 한다. 세련되지 않은 말, 모양 빠진 행동, 철없어 보이는 반응, 그것들 없이는 안쪽이 망가진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모든 걸 품고 삼키기만 하는 사람의 끝은 늘 같다. 내면의 독으로 자기를 파괴한다. 사람 사이의 신뢰도, 연결도 표면에서 시작된다. 꾸밈 없는 반응, 숨기지 않는 감정, 진짜 살아있는 얼굴, 어설퍼도 지저분해도 그런 표면이 살아있다면 관계는 이어진다. 문제는 그게 사라졌을 때다.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 그러니 적당히 드러내고 적당히 흘리고 너무 많은 걸 가두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하다. 아름답지 않아도 올바르지 않아도 사람은 그렇게 견뎌진다. 각성 13. 힘들 때마다 견딘 힘은 무지였다. 그게 아이러니다. 모를 때 더 단순했고
단순할 때 더 오래 버텼다. 괴로움을 견딘 건 철학이 아니라 무감각이었고 두려움을 넘긴 건 지식이 아니라 무지였다.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아는 척하는 인간은 쉽게 부서진다는 걸. 어설픈 깨달음은 독이다. 어느 순간부터 작은 통증에도 병을 의심하고 별일 아닌 일에 징조를 찾는다. 생각은 병이 되고 상상은 고통이 된다. 자기 머리로 덮어씌운 두려움에 자기 손으로 덫을 놓고 걸려든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고 별일 아닌데 걱정으로 무너진다. 과거의 잘못, 미래의 불안, 남의 시선 다 인간 스스로 짜낸 허상이다. 그래서 비워야 버틴다. 덜 알아야 견딘다. 철학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그냥 당장의 하루, 당장의 공기, 당장의 발걸음, 때로는 그 정도만 알고 가는 게 맞다. 각성 14. 멈추면 끝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진다. 사람들은 늘 신중하라고 말한다. 2번 생각하고 3번 의심하라고 한다. 참으면 잃지 않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하다 끝난 인생을 수도 없이 봐왔다. 지키려는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못했다.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기회는 썩어간다. 관계는 멀어지고 타이밍은 지나가고 삶은 무너진다. 중요한 건 하나다. 위험을 감수하든지 그냥 무너지든지.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는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은 없다. 살아남는 사람은 두려워도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무너질 걸 알아도 움직여야 한다. 망가질 위험을 안고서도 결단해야 한다. 타인의 눈치를 보다가 놓쳐버린 자리, 스스로를 속이다 잃어버린 순간을 다신 반복하지 않겠다. 선택은 항상 스스로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간다. 망설이지 말 것, 미루지 말 것, 움직일 것. 각성 15. 언제까지 관망만 할 건가?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무너진다. 너무 오래 망설이면 밀려난다. 안전지대란 착각이다. 누군가는 조심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다리라고 한다. 선택의 대가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실패해도 망가져도 일어서는 것도 스스로다. 기회는 원래 거칠다. 다 준비된 자리를 차지하려면 평생 기다려야 한다. 움직여야만 보인다. 부딪혀야만 얻는다. 어설픈 계산으로는 길을 뚫을 수 없다. 머뭇거리다 잃어버린 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흔들리는 마음은 나를 파괴한다. 세상에 기억하는 건 늘 뛰어든 사람이다. 이겼든 졌든 결과보다 선택의 순간이 그 사람을 만든다. 주저하지 마라. 뒤를 돌아볼 시간에 한 발 더 내디뎌라. 어차피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결정해 주지 않는다. 오롯이 스스로 가장 날 것으로 넘어질 걸 알면서도 뛰어들어야 끝이 있다. 각성 16. 어떤 일들은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부서지고 계산하려 하면 어긋난다. 계획이 엇나가는 건 언제나 그 계획이 지나치게 촘촘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의심하고 경계하면 그 틈이 벌어진다.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이미 무너진 자리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모든 상황이 망가질 수 있었고 어떤 계산도 무의미한 순간이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거기에 섞여 있었다. 조금도 경계하지 않고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위험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의심하고 계산하고 자신을 움켜쥐려고 한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장면은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흘러가야 풀린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본 적도 있었고 의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구해진 적도 있었다. 세상은 계산으로 다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가벼웠기에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그 순간 사람의 얼굴과 몸짓은 본능적으로 읽힌다. 계산으로 다가가는 사람과 있는 그대로인 사람은 한눈에 구분된다. 진짜 위험은 몸에 걸쳐진 갑옷이 아니라 마음에 걸쳐진 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산다. 의심보다 흐름에, 계산보다 순간에, 불안보다 신뢰에 몸을 맡긴다. 어차피 모든 걸 움켜쥐려 해도 잡히는 건 한 줌뿐이다. 흐르는 건 흘러가게 두는 것, 붙잡아야 할 건 잡고 놓아야 할 건 놓는 것,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평온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어떤 길은 그렇게 지나가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그게 끝이든 시작이든 중요한 건 억지로 막지 않는 것이다. 흘러야 흘러간다. 각성 17. 삶의 절반은 착각으로 채워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며 오지 않는 미래에 무너진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을 진짜처럼 여긴다. 상상에 지고 마음에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진다. 현실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 무너지고 깨진다. 상상은 몸에도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는 아프지도 않은 병을 앓고 누군가는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좌절한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몸을 굳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두려움은 삶을 멈추게 한다. 어리석은 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기고 지는 건 대부분 마음속에서 끝난다. 상상으로 지고 상상으로 이긴다. 어떤 사람은 착각 하나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착각 하나로 버텨낸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어차피 무너질 것이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착각이라도 좋은 쪽으로 하면 된다. 내일 무너질까 두려워 오늘을 버릴 이유는 없다. 어차피 삶은 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의 반복이다. 멈추는 건 착각이고 무너지는 것도 착각이고 끝났다고 믿는 것도 착각이다. 실제로 끝난 것은 없다.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다. 각성 18. 누구와 오래 가고 싶다면 붙잡는 힘보다 떨어지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심은 자주 오해받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까움은 곧 지겨움을 부르기 때문이다. 낯선 얼굴에게는 아무 말이나 해도 이해받지만 가장 오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준다. 오히려 이해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들은 사랑을 지키려 들고 관계를 고정하려 애쓴다. 그럴수록 균열은 안에서부터 생긴다. 모든 깨짐은 지나친 밀착에서 시작된다. 혼자 있어야 할 시간에 함께 있으려 애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 끊임없이 확인을 원했다. 그러니까 무너진 건 애정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이 막혔던 거다. 너무 붙어 있지 마라. 바람도 햇빛도 감정도 공간이 있어야 드나든다. 적당한 간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곧 폐기된다. 뜨거움도 서로를 태운다. 진짜로 오래가고 싶다면 붙들려 하지 마라.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다. 관계는 서로를 구속할 때 끝나고 서로를 떠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멀어질 자유가 있는 곳에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긴다. 각성 19. 사랑이 깊어지면 경계가 무너진다. 언어는 비슷해지고 생활은 닮아간다. 서로의 하루가 겹치고 생각과 감정이 섞인다. 처음엔 그게 편안함이었고 가까움이었고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욕망이 조금만 커지면 다른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나치게 가까운 사랑은 결국 한쪽만 살아남는다. 둘 다 온전히 남는 경우는 없다. 서로의 컵을 채워주되 같은 컵에서 마시지 말 것. 함께 살아도 하루의 고요한 순간은 잠시라도 반드시 혼자여야 한다. 의견을 나누되 결정을 강요하지 말고 행복을 나누되 불행까지 억지로 감당하라 하지 말 것. 사랑을 핑계로 침범하는 사람이 많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감시하며 배려라는 외피로 존재를 지운다.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을 느낀다. 그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함께 있는 사람과 오래 가고 싶다면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되 상대의 방식도 존중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기준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때 사랑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둘이면서 끝까지 둘로 남는 것이다. 그 거리와 간격을 잃지 않는다면 같은 방향으로 오래 걷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각성 20. 가까워진다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어떤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 망가진다. 처음엔 의지였고 나중엔 의존이 되었고 구속이 된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착각은 어느 날부터 둘 다 망가뜨린다. 건강한 관계는 애착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된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 각자의 그림자가 서로를 가리지 않는 위치. 자라날 공간을 남겨두는 여백. 그런 간격이 있어야 오래 선다. 기둥은 붙어있지 않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붕을 지탱한다. 나무도 마찬가지다. 뿌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가지로 뻗는다. 사람도 그렇다. 기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는다. 함께 있는 듯 하지만 각자의 중심을 지키는 것.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나 얽히지 않은 상태. 그런 관계만이 오래간다. 무너지지 않는다. 질식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두는 일. 그건 아주 고독한 연습 끝에야 가능해진다. 그래서 외로움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각성 21. 주는 건 나눔이 아니라 흘림이다. 넘치니까 주는 게 아니다. 비워야만 살아남을 때가 있다. 갖고 있을수록 썩는 감정이 있고 지니고 있을수록 자신을 잠식하는 것들이 있다. 그럴 땐 줘야 한다. 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는 걸 준다. 시간이 남을 때 내어주고 돈이 여유 있을 때 베풀고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야 이해하려 든다. 그건 나눔이 아니라 거래다. 그저 스스로의 선량함을 확인받고 싶은 욕망이다. 진짜 주는 사람은 받을 자격을 묻지 않는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꺼내어 준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지 않고 알아낸다. 설명 없는 이해, 계산 없는 반응. 그게 인간의 품격이다. 각성 22. 감정은 나눠지지 않는다. 웃고 싶은 사람은 먼저 울어야 한다. 기쁨만 붙잡으려는 사람은 슬픔 앞에서 무너진다. 겪지 않은 감정엔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없다. 기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은 대개 한 번쯤 부서졌던 사람이다. 상실을 버텨봤고 끝을 받아들여봤고 바닥에서 천장을 올려다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잠깐의 웃음에도 숨죽여 감사한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겪은 사람에게 더 준다. 무너져 본 사람에게 더 남긴다. 통과한 사람에게만 돌려준다. 진짜 기쁨은 절망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만이 얻은 것의 무게를 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무너져 본 사람뿐이다. 마음은 조각나야 깊어진다. 통째로 지켜낸 사람보다 쪼개진 채 다시 맞춘 사람 쪽이 훨씬 단단하고 뜨겁다. 깊게 울어본 사람은 기쁨 앞에서 겸손하다. 그건 허망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각성 23. 편안함은 중독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삶은 괜찮은 수준에서 멈춘 사람의 삶이다. 그는 위험하지 않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편안함은 손님처럼 들어와 천천히 구조를 바꾼다. 무릎을 굽혀주던 쇼파는 어느 날 등을 펴지 못하게 만든다. 이불은 따뜻하지만 몸을 무겁게 만든다. 하루를 잘 쉬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루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공간에 점령당한다. 원래는 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집의 손님이 되어 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좁아진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언어도 무뎌진다. 침묵은 고요하지 않다. 그건 편안함이 만든 마취다. 말을 줄인 게 아니라 생각이 끊긴 것이다. 생각을 멈춘 게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 반응을 잃은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엔 긴장이 있어야 한다. 질문이 있어야 한다. 낯선 자극이 있어야 한다. 매일 다른 각도로 빛이 들어오고 매일 조금씩 불편한 물건들이 당신을 어지럽혀야 한다. 편안함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 오래 머물수록 진짜 주인은 바뀐다. 이제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을 조종한다. 등받이, 이불, 조명, 온도.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때로는 당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 각성 24. 두 개의 본능이 안에서 싸운다. 하나는 멈추라 하고 하나는 밀고 나가라 한다. 하나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소리친다. 사람은 그 사이에서 매일 갈라진다. 누구는 이겨야 산다고 말하고 누구는 지켜야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살아남는 건 그 둘을 동시에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이성은 느리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친다. 열정은 빠르다. 그래서 많은 걸 망친다. 한쪽만 믿으면 삶은 흐르지 않는다. 조용히 멈춰 있거나 산산이 흩어진다. 진짜는 조용히 생각하다가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쪽이다. 두 갈래의 에너지를 순서대로 꺼낼 줄 아는 사람. 멈추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불타는 건 무모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만큼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분열되지 않는다. 지금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지금 뛰어야 할 타이밍을 아는 사람. 그건 공부로 익히는 게 아니다. 한번 무너져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멈췄다가 뛰고 망가졌다가 버티고 그 반복 끝에 사람은 공존을 배운다. 각성 25. 너무 이른 때부터 관계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참아주며 먼저 맞춰준다. 감정은 일찍 어른이 되지만 마음은 한 번도 자라지 못한다. 어릴 때부터 친구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삼키고 불편함을 참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그냥 넘긴다. 갈등을 피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회피를 선택하는 법을 익힌 것이다. 지나치게 일찍 타인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나중에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관계든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며 먼저 소모된다. 상대방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누군가의 자기 포기를 밑바탕으로 한다. 좋은 사람이란 말은 자기를 버린 대가로 주어지는 일종의 명패다. 그렇게 부여받은 평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 친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기를 잃어간다. 본심을 말하지 못한 날이 길어지고 불편하다는 신호를 묻어둔 채 웃으며 넘긴다. 어느 순간 상대방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관계는 고정된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사람조차 거리 두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오랜 인연일수록 정리해야 할 순간이 있다. 너무 빨리 좋은 사람이 된 사람은 너무 늦게야 자기 삶을 시작한다. 각성 26.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다 보면 나중에 자신은 남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밉지 않게 말하고 다정하게 반응하고 불편한 상황은 웃음으로 넘긴다. 그런 사람은 사람 좋다고들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채 가장 먼저 무너진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쓰인 하루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내 진심은 없다.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말은 실은 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을 챙길수록 삶은 산만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할수록 정작 나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반응에 빠르게 적응하고 표정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끊임없이 흐름을 맞춘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주간이 쌓이고 몇 년이 흘러간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 살아온 얼굴이 보인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들을 반기며 문을 열었다. 그렇게 내 시간은 잘게 잘려나갔다.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듣고 피드백을 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거절 대신 웃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그 가운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 순간은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고마움도 사랑도 배려도 아닌 단순한 흐름이었다. 관성에 따라 유지되고 습관처럼 반복되었다. 그걸 사람들은 사회성이라 불렀고 성숙이라 착각했다. 각성 27. 뒷담화는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하는 쪽은 훨씬 위험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자리에 걸린다. 그 대상과 수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타인의 허점을 논하면서 스스로의 바닥을 드러내고 정당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더 깊이 얽힌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반드시 그 말에 들러붙는다. 그렇게 사람은 대상보다 더 저급해진다. 말은 남지 않지만 말한 사람은 남는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잊히지만 그 말을 꺼낸 사람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뒷담화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인상을 남긴다. 그리고 그 인상은 한번 각인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입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무거운 말을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사람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모습대로 기억된다. 타인을 평가하는 말은 자기 설명이다. 뭔가 부족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기준이고 뭔가 불편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이다. 그런데도 마치 객관적인 진실처럼 포장하고 나누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휘말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를 이야기하든 남는 건 자기 수준이다. 그러니 정 뒷말을 나눠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해야 한다. 판단이 아닌 성찰로 끝나는 대화, 비난이 아닌 정리로 수렴되는 말, 서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 자신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은 언제나 흘러나가게 되어 있으니 그 말의 끝이 삶의 방향이 되어줄 사람이어야 한다. 험담은 관계를 갉아먹지만 올바른 대화는 삶을 함께 다듬는다. 어디서든 쉽게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든 말하지 마라. 입이 아니라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입을 열어야 한다. 각성 28. 기회가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은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다. 상황은 오는데 그걸 받아낼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성공이 오면 불안해지고 사람이 붙으면 갈등이 생기고 인정을 받으면 위태로워진다. 문제는 운이 아니라 용량이다. 그릇이 작으면 좋은 것조차 넘쳐서 흘러내린다. 욕망은 빠르고 성장은 느리다. 바라는 건 많지만 감당하려는 훈련은 부족하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책임질 태도가 없고 자리를 원하지만 버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좋은 일이 와도 불안하고 기회가 와도 주저하게 된다. 준비 없이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사고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누릴 수 있다. 실력보다 먼저 필요한 건 깊이,
실적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건 구조다. 그릇이란 건 단지 크기 문제가 아니라 무게 문제다. 얼마나 큰 걸 담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흘러내리지 않고 쏟아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누릴 수 있다. 무엇을 갖느냐보다 무엇을 잃지 않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건 나를 다지는 일이다. 일이 오기 전에 기준을 세우고 관계가 커지기 전에 내면을 정돈하고 성공이 닿기 전에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밖이 아니라 안을 먼저 확장해야 한다. 인간은 운이 아니라 수용력으로 갈린다. 먼저 받아낼 사람이어야 나중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각성 29.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방향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만든다. 반복하는 말이 많을수록 그쪽으로 삶이 기울기 시작한다.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끝내 의심을 부르고 인생이 피곤하다는 말은 하루의 리듬을 먼저 무너뜨린다. 말은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 말투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흐리면 삶도 흐려진다.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다. 가능성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기회에 반응하고 피곤하다는 말부터 내뱉는 사람은 불만부터 키운다. 입에 익은 말은 머릿속 믿음의 모양이다. 안 된다고 말하면 시도조차 줄어들고 어렵다고 말하면 판단이 느려진다. 내 말이 내 인생의 선포다. 조심하지 않으면 말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누군가를 흉보면 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무너지고 스스로를 깎는 말은 자존감보다 앞서서 나를 배반한다. 바뀌고 싶다면 말부터 정리해야 한다. 자주 쓰는 말이 곧 내가 사는 방식이다. 인생이 자꾸 틀어지는 것 같다면 먼저 입을 들여다봐야 한다. 말은 행동보다 먼저 움직이고 말보다 빠른 후회는 없다. 각성 30. 세상은 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내면이 단단하든 무너지든 겉이 위축되면 그대로 판단당한다. 기가 죽은 사람은 옳은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움츠린 자세는 아무리 선해도 가볍게 취급된다. 세상은 정직하게 굴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만큼만 대우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당당해야 한다. 설령 속이 흔들려도 밖은 단단해 보여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태도는 위장이나 허세가 아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고개를 들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공간 속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건 누굴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한 기본이다. 단단한 사람은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는다. 겉을 단단히 세운다는 건 싸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세상은 의외로 생각보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겉이 주는 인상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단단해 보여야 한다. 여유 없어도 여유 있어 보이고 위축되어도 중심은 지켜야 한다. 자세가 무너지면 말도 가벼워지고 말이 가벼우면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 기죽는다는 건 단지 감정이 꺾이는 게 아니라 모든 태도가 내려앉는 일이다. 주눅은 언어로 드러나고
눈빛으로 퍼지고 분위기로 확산된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가볍게 다루기 시작한다. 진짜 중요한 건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세상의 대우도 달라진다. 당당함은 말투도 복장도 걸음걸이도 포함된 전부의 언어다. 눈빛 하나, 자세 하나가 자존감이다. 각성 31.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뎌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민해서 힘든 거라고, 둔해지면 덜 아프다고. 하지만 무뎌짐은 보호가 아니라 무방비다. 변화도 위기도 신호도 모두 먼저 감각으로 온다. 그 감각을 죽이는 순간 삶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단단해지려면 오히려 민감해져야 한다. 사람의 분위기, 관계의 균열, 자기 안에서 작게 올라오는 불편함까지 그걸 먼저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는 사람은 대체로 늦게 눈치챈다. 상황이 이미 기울고 나서야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가 거의 끝날 때에서야 긴장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이미 늦다.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남는다. 그래서 견디는 사람은 둔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다. 흔들릴 때 빨리 알아채는 사람, 무너지기 전에 멈추는 사람. 중심은 반응 속도에서 갈린다. 예민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그렇다고 숨겨야 할 것도 아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기 안의 신호를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시했던 감각은 반드시 큰일로 돌아온다. 흔들림을 막고 싶다면 둔해지지 말고 기민해져라. 살고 싶으면 먼저 느껴야 한다. 반응 없는 사람은 결국 방향 없이 산다. 각성 32. 고통은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겪었을 때 끝난다. 피하고 외면하고 잊으려 해도 통과하지 않으면 남는다. 억지로 밝은 얼굴을 하고 일부러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도 몸 어딘가에 자녀가 남는다. 그 자녀는 상황이 비슷해질 때마다 다시 올라온다. 같은 말에 예민해지고 같은 상황에 어두워지고 같은 감정에 끌려간다. 덮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겪은 만큼만 끝난다. 그래서 통증은 지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감정을 멈추면 시간이 늘어지고 감정을 끝까지 밀고 가면 회복은 빨라진다. 애써 회피한 사람보다 끝까지 아파본 사람이 훨씬 빨리 돌아온다. 차라리 울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한다. 견디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끝난다. 슬픔은 터뜨려야 가라앉고 분노는 알아야 잦아들며 상처는 인정해야 아물기 시작한다. 감정을 죽이는 게 강한 게 아니다. 감정을 견디는 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올 때는 버티려 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견디는 사람은 오래 아프고 아파본 사람은 짧게 남는다. 피할수록 길어지고 직면할수록 가벼워진다. 회피는 연장이고 직면은 마감이다. 각성 33. 처음엔 견디지 못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버텨진다. 감정이 묻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반복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걸 사람들은 무뎌졌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정신이 단련된 것이다. 몸이 근육을 만들어내듯 마음도 근육을 만든다. 그게 내성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고통을 다루는 사람이 바뀐다. 감정은 줄지 않았지만 반응이 줄고 파동이 줄고 무너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예전엔 바로 주저앉았을 감정에 이제는 잠깐 멈춰 서게 된다. 예전엔 말로 쏟아냈던 걸 지금은 침묵 안에서 정리한다. 성장이라는 건 결국 고통을 조절하는 방식의 변화다. 그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된 감정 훈련에서 생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다. 무너져 본 적이 많아서다. 그 시간들에서 천천히 쌓인 감각이 있다. 어디까지 아픈지를 알고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지를 안다. 겪어본 사람만이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 보지 않는다. 대신 적당한 지점에서 감정을 멈추고 삶을 이어간다. 그건 무시가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다. 각성 34. 끝까지 가고 싶다면 뒤를 보지 마라. 지나간 감정, 끝난 관계, 이미 지나온 장면을 붙잡는 습관이 걸음을 무디게 만든다. 방향을 잡았으면 시선을 흐트리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돌아본 마음은 속도를 잃고 한 번 머문 감정은 리듬을 깬다. 대부분의 혼란은 경로가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된다. 실패는 지나갔고 관계는 끝났고 기회는 지나쳤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을 불러내고 같은 장면을 되감고 의미 없는 질문을 반복한다면 그건 정리가 아니라 자해다. 무너졌던 시점에 머물면서 지금을 끌고 가는 건 자기 선택이다. 더 이상은 거기 머물지 말아야 한다. 걸어야 한다면 앞으로 걸어야 한다. 감정은 끊고 말은 줄이고 속도만 남겨야 한다. 전방을 바라보는 건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다. 불필요한 감정은 시야를 좁히고 남은 일은 정확한 방향 감각에 달려있다. 앞으로 갈 사람은 앞만 본다. 다른 건 다 정리하지 못해도 그 하나만은 절대로 흐려선 안 된다. 각성 35. 누구나 잘 나갈 때는 그럴듯하다. 말이 많고 관계가 빽빽할수록 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주변의 반응이 빠르고 하루가 시끌벅적하게 돌아가면 마치 삶의 궤도가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진짜는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 후에 드러난다. 연락이 끊기고 계획이 흩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정적 속에서 드러나는 말투, 표정, 생각이 당신의 실체다. 외부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태도, 그게 중심이다. 말이 없고 기대도 없고 피드백조차 사라진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누구의 인정도 없이 자기 기준으로 하루를 통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간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면 그곳이 바로 시작점이다. 남겨진 그 순간이 당신의 전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침묵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한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건 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말과 관계는 지나가고 다짐은 흐려지고
감정은 식는다. 결국 남는 건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이다. 그건 타인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당신이 찾아야 한다. 세상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끝에는 단순한 한 줄이 남는다.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지워져도 그것만은 남는다.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각성이다.